예,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오늘 시작하는데요.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까지 해설해 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요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곡관리법 당정이 만나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정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안정을 위해서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 늘었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민주당은 19일 그러니까 내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이 양곡관리 개정법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농해수위 의석수가 지금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과반인 8명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이 민주당은 지금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한 만큼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협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반대 입장을 지금 오늘 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민주당과의 어떤 그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대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해서 이제 반드시 통과시켰다. 그것도 내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결국은 이제 내일쯤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농민표를 의식해서 이제 이 법안을 이제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거 봐라 우리 민주당은 그 농민을 위한 정당이고 지금 정부 여당은 이제 이 농민을 위한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형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농민표를 의식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론의 향배,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어떻게 보는지 민주당이 결국 이것이 농민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농민을 의식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여론의 향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내일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단독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최근에 몇 년 동안 한 10년 훨씬 넘게 벼농사가 흉작이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대풍을 이뤘다는 소식만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쌀농사를 잘 되고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쌀값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것인데 여야가 이렇게 입장이 다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지금 농민들이 일단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면서 이 쌀값 안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입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을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오히려 벼 대신에 타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서 쌀의 면적 줄여나가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농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 육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자님께서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농민의 아들이었습니다만 그러시군요. 이번 법안은 상당히 그 포퓰리즘적인 그런 성격이 좀 가미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지금 농민 표를 의식해서 이 법안을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민주당 정부 때 이걸 추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법안이 이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 못했던 것인데 네.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야당이 되고 나서 이걸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과잉 생산 물량을 정부가 다 사들인다면 결국 그 물량은 결국 나중에 다 폐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물량이 이제 시중에 만약에 나온다면 또 다시 또 쌀값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소농보다는 대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쌀값이 어느 정도 가격이 보장이 되니까 크게 농사를 짓고 뭐 과잉 생산된 부분은 네. 다 정부에서 사들인다고 하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덕적 해이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쓰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네. 이제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에 상당수 언론들이 이제 사설 등을 통해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세입자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오히려 전세 가격을 폭등시켜서 전세 그 세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또 타다금지법 같은 경우도 결국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해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택시 대란을 만들어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또 다시 또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의로 뭔가 그 일을 추진하지만 결국 그것이 지옥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선의로 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주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게 정부도 이제 이게 공급 과잉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장기적으로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농민표를 의식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벼 대신에 이제 다른 작물 재배를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농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네. 그런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라의 국가는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 이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이 법안을 놓고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오늘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라고 한 건데요.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일리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였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양곡관리법이 상당히 지금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거양득의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슈를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이제 좀 쏠리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향후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성일종 의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국에서 농민표를 의식해서 양곡관리법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에 12조 원, 2013년에는 15조 원의 태국 정부 재정 적자가 있었고 그 법이 결국 태국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였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고 특히 소농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는 법이고 이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쌀 생산량만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쌀 과잉 문제는 뭐 수십 년 동안 지금 거듭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표만 의식해서 하는 그런 법안은 뭐 전체 국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는 상당히 네.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직 이제 국회 본회의 과정도 있을 테고 매일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처리하겠지만 뭐 좀 더 이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내일 1차 관문이 상임위원회 통과인데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먼저 서욱 전 장관 2020년 9월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기밀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그러니까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첩보 관련 보고서 한 60건 정도가 삭제가 된 걸로 지금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김 전 청장의 경우에는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라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라는 국방부 보고에 대해서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 이에 네. 대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예. 오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에 내주세요. 글쎄요, 검찰이 뭐 전 국방장관이나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정도라면 뭐 상당 부분 이 팩트를 확인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서욱 전 장관이나 그 김홍희 전 청장이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면 뭐 그야 그 상하는 처벌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지난 6월 이제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첫 신병 확보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9월 그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이제 군사 기밀을 이 전부 삭제하거나 또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혐의가 이제 직권남용이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있고 그리고 공용 전자기록 손상 뭐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건 정도의 그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거고요. 비슷한 시간에 이제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를 했거든요. 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었습니다. 즉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이 시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은폐 또는 왜곡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하고 네. 영장을 청구한 뭐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김홍희 전 청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시 사건 경위로 수사한 이제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 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지금 오늘 이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영장 청구에 이어서 이제 영장 발부 여부는 어쨌든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원의 이 어떤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법원에 넘길 때 기소할 때 뭐 정확히 어떤 정도 혐의가 추가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권에서는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 정부의 월북 몰이 외에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시간 동안 뭐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문 전 대통령이 보고 내용을 읽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2020년 9월 22일 북측이 고 이대준 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라는 첩보가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뒤 이 씨가 피살되기까지의 약 3시간 골든타임의 행적을 밝히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인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청와대, 국방부,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한 일은 월북 조작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마치 이대준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수색을 계속한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촉구하는 것처럼 이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시도했었는데 뭐 무례한 짓이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반발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검찰에서도 직접 조사보다는 이런 서면 조사를 통해서 아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를 차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뭐 이 감사원 그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검찰에서는 이 서면 조사는 못했지만 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 상당 부분 이제 조사를 해서 그 관련 여부에 따라서 아마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욱 전 장관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 뭐 내일이나 모레쯤 판단이 내려오겠죠. 관련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김 위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발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 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존경한다고 말하는지 귀를 의심했다라면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김문수 위원장은 질의에 대답을 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두둔을 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뉴스 내주세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번 두둔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어서 이제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주호영 그 원내대표도 김문수 위원장을 이제 두둔하고 나선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여권 전체가 이번 건은 상당히 야권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두둔 발언이 이제 연일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각종 SNS나 이제 여권 주변 인사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김문수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일부는 뭐 통쾌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 건은 상당히 한번 야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그런 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 발언 이후로 이제 김문수 위원장을 검찰에 이제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처벌받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네. 비판을 했어요. 네. 주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민주당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을 한 것이죠.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문 전 대통령 향해서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한 것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김 위원장 고발안을 이제 단독 표결로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주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문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 복역하고 전향하지도 않은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하다고 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고발했어야 한다라면서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네. 고영주 변호사도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 김문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문수 위원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슈 메이커가 됐는데 여야 간에 어쨌든 상당히 지금 갈등의 어떤 핵심 인물이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국회 모욕 또 위증죄로 이제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하는데 김문수 위원장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관심입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 봤습니다. 이동우 기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